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지금 홍진아 기자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그 빗장을 푸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빗장을 푸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들어서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디커플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3월 전인대에서 주변국을 포함해서 아시안 국가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청하는 정책을 외교 제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다원주의 외교, 네. 그리고 자유무역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뿐이지 한한령은 본격적으로 해제시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한한령이 뭐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바로 풀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풀렸다고 볼 수 있는 그 신호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K-팝과 관련된 대표 가수들이 공연을 하라든지 또 영화나 드라마가 상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현상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양국 관계가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사드라든지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 훈련과 관련된 한한령을 내렸던 근본적인 그 목적이 해소가 돼야지만 그 한한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해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텐데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갔던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뭐 관광 특수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그 특징은 위엔나에 비해서 환율이 절하폭이 더 컸었던 나라들입니다. 네. 최근 위엔나 절하폭이 크고요. 또한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씀씀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한한령 이전에 800만 명이 한국으로 다시 몰려와서 이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를 사는 이런 특수들은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이 한한령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한중 관계를 봤을 때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인데 뭐 중국이 우리 쪽에 손을 내민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잡아야 되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이 달라진 움직임을 보니까 당장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 협의해서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 원료를 해외 수출을 해서 이로 인해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7만 5천 명이 죽었고 GDP의 10%가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1%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따질 때는 아니고요. 네. 상호 관세와 관련된 협상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누구 편에 서야 될지는 현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편에 서야 되겠지만 이후의 상황을 중국과 협의에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미중 무역 전쟁도 좀 짚어보죠. 지금 관세 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뭐 확전되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네, 지금은 통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이버와 관련된 공격이라든지 우주자산, AI와 관련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무역 전쟁이 이제 관세율 폭탄에 이어서 앞으로 금융 전쟁이라든지 기술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도 이제 한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협, 대만을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역 관세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여지가 더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중국에 갔잖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지금 중국의 그 무역 촉진위원회 그 초청으로 가긴 했는데요. 주로 이제 베이징에 좀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젠슨 황이 중국에 갔다고 해서 그 AI와 관련된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특히 중국이 원하는 엣지10이라는 고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성능의 H20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연산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고속 메모리라든지 기타 칩과의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나 AI와 관련된 그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문제를 공급을 받고자 하는데 미국이 통제에 이제 들어가면서 젠스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얻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미국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조금 조정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미중 관계가 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좀 잘 뜯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좀 조급해하고 중국은 느긋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국이 상당히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관세율을 더 이상 올리지를 않겠다. 관세 정책 치킨 게임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는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미국을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히토리라든지 희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뿐만 아니라 정령과 관련해서 70%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70%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입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알레바고 구축함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불매 운동도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 협상에 좋은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가요? 미중 관계는 앞으로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까요? 네, 미중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AI라든지 여러 개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돌려보는데 네. 가장 높은 확률,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50% 확률은 미중 간의 갈등과 보복전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패권 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50% 되고요. 네. 또 미국이 어느 정도 미국 내 피해가 예상이 되면은 일부 관세를 좀 수정해서 인하한다든지 네. 다른 관세를 대체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긴 하겠지만 네. 이 확률도 45%, 두 가지 확률이 무려 95%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과 중국 경제는 디커플링, 서로 분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블록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5% 확률은 천재지변과 같은 여타 변수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완화시키는 안이 있는데 상당히 확률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황진호 특파원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테이블을 차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일본을 좀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제 협상이 있는데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다음 주에 당장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주요 안이 되긴 하지만 외교나 안보, 환율도 연계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방위비, 주둔비 대폭 인상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곤욕스러운 점은 중국과의 공급망 그 분리라든지 네. 반도체나 첨단 제품 수출을 좀 규제할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전자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 시장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나 철강, 군함, 전투기, 선박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